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0.71% 빠지면서 오늘의 저점을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분을 대부분 다 반납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또 어디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봐야 될지 두 분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소개하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해리스와 트럼프 첫 진검승부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해리스와 트럼프 대선 후보의 TV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지난 1차 미국 대선 토론회 때는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내일이 이제 첫 공식적인 붙는 자리가 됩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지금 어떤 후보의 정책을 집중하면서 봐야 될지 내일 토론회에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좀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네, 한국장이 재미없다 보니까 내일 미국 대선이나 봐야 되겠네요. 대선 토론회나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내일 뭐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 쪽에서 최근에 트럼프 후보가 다시 열심히 또 쫓아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돼서 또 저희는 뭐 관련된 내용들 나오는 것보다도 거기서 이제 어떤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또 많이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뭐 거의 박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뭐 저희가 얘기하는 뭐 트럼프 수혜주, 그것도 아니면 해리스 수혜주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작은 섹터라도 이런 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의 환경이 조금 야속하기만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보게 된다면 트럼프 수혜주가 의외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어떤 에너지 관련된 쪽이나 화석연료 이런 쪽들이 아니라 남북 경협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런 쪽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는 게 조금 좀 특이하지 않나 싶고요. 뭐 해리스 수혜주 쪽으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뭐 또 2차 전지 이쪽도 전기차와 관련된 쪽으로 연결시키면 또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걱정해야 될 거는 반대의 케이스입니다. 즉 트럼프 쪽이 좀 더 우세했다고 나왔었을 때 해리스 관련주가 또 우르르 흔들릴 수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런 또 시속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또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래도 두 후보 모두 어느 정도 좀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력기기나 아니면 뭐 또 바이오 그리고 또 방산 뭐 이런 쪽들은 그래도 또 공통된 쪽의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 요즘에 보니까 또 마리화나 대마 쪽은 두 분 다 또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스타일별로 또 시장에서 어떤 펀더멘탈과 함께 이렇게 막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맞춰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지지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로 대응해야 된다. 이게 한계인데 대응 안 하겠다. 안 하시는 것도 답인 것 같습니다. 시속 게임의 변동성이 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게 답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 이주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최근 우리 시장 지금 수급이 얕다 보니까 뭔가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래도 대선 하나의 테마인데 봐야 될지 아니면 우리 김민수 대표님처럼 안 보는 것도 답일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테마성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사실 뭐 굳이 접근을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번 대선 토론 이후로 어느 정도 좀 여론이 좀 무게가 실릴 걸로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지 좀 뚜렷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9월 그 중순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전 투표가 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선 토론이 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대선 토론에서 누가 좀 승리를 했느냐 이런 여론조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서 좀 승리를 했다라고 점쳐지는 인물 관련한 어떤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테마성으로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본격적인 실질적인 수혜가 기대가 돼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좀 테마성으로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대선이 마무리가 되고 한 11월 달 이후 10월 11월 이후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어떤 대선 수혜 관련한 종목군들이 중장기적으로 좀 어떤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아마 우상향을 할 수 있을 만한 좀 흐름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섹터로는 일단 방산 섹터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관련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인프라 관련한 전력이라던가 이런 쪽들도 사실 양쪽 다 사실 뭐 이 투자에 대한 관련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연 대표는 공통적인 섹터로 뭐 방산과 전력 인프라 이쪽을 또 짚어주셨는데 우리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리화나를 우리 트럼프 대선 후보도 이제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또 마리화나 테마주가 오늘 오전장에 강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종목들 빨간불 켜고 있는데 수혜주 테마주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도 나는 좀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섹터군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 의견 주실게요. 네, 마리화나 테마는 혹시 하도 할 게 없어서 아침에 좀 살려고 이렇게 딱 봤더니 너무 세게 붙었습니다. 이럴 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좀 주춤했다가 다시 움직이는 거 보고 그다음에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뭐 이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물론 또 내일 분위기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와서 마저 좀 맞게 대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저라면 하나를 고른다라고 했었을 때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유리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미국도 이제 에너지 순수출국 쪽에서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 쪽에서 수출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운송은 누가 하느냐? 조선 쪽이 한국의 조선이 담당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조선 쪽을 보시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동안 또 3분기 때 여러 가지 또 조업 일수도 짧고 게다가 또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또 파업 우려도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런 때는 부담 없이 사도 되는 자리가 들어오지 않는다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조선 쪽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선 후보가 우세하다면 조선주에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미 법안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와 드론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데 먼저 제약바이오 종목들부터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생물보안법 통과 소식에 지금 CDMO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CDMO 수혜주로 꼽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4% 가까이 상승폭을 키우면서 주가가 10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오전에 바이넥스도 이 CDMO 수혜주로 꼽히는데 바이넥스 오전장에 하락하더니 지금 다시금 상승불로 돌아섰습니다. 오후장에는 CDMO 수혜주들이 좀 갈 것 같은데 계속 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이 생물보안법 통과하고 좀 중장기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일단은 입법이 되더라도 2032년까지는 좀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사실 수혜가 되는 내용들이 확인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수주로 확인이 되고 매출에 다 인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확보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은 좀 주요하게 돌파하지 못하던 100만 원 선을 돌파를 해줬고 종가상까지 만약에 좀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탄력도는 좀 붙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뭐 CDMO 관련해서 이제 그 아무래도 생물보안법 얘기가 오랫동안 있었다 보니까 지금 CDMO 그 여타 중국 기업들 배제하고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좀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문의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본격적인 어떤 주가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좀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1위가 지금 CDMO 시장에서는 론자입니다. 근데 론자고 2위는 카탈란트고요. 3위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고 우시죠. 우시고 4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2등 카탈란트는 이미 좀 그 비만 치료제 쪽으로 다 할당을 하면서 좀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위 같은 경우에는 우시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 우시를 좀 배제를 시키고 이 두 개 기업이 좀 가지고 있던 원래 점유율이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점유율을 4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사실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앞으로의 어떤 흐름들은요. 점유율을 뭐 론자도 당연히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은 좀 주기적으로 어떤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규모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폭이라던가 이런 속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그 전체 시장의 한 20% 정도가 공백이 생겼다고 합니다. 2032년까지 유예 기간이니까요. 이 공백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큼 메꿔 나가는지 잘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뭐 CDMO 기업들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종목들 이슈별로 호재가 쏟아지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엔셀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제 기술 이전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또 의료 AI 쪽에서는 루닛이 네비파이 플랫폼의 AI 병리 분석 솔루션을 통합한다는 소식에 또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생물보안법 이슈 말고도 이런 개별 호재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이슈에 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죠. 예, 이슈에 따라서 같이 붙어주는 이런 또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일단 뭐 또 하나의 또 대안 섹터, 그리고 주도 대안 섹터를 좀 탄생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흐름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움직인다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주말에 열릴 에스모 유럽 종합학회 쪽에서의 변화를 좀 챙겨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유한양행이 그래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이제 FDA 승인 받았다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세일즈나 아니면 또 강한 변화를 이끌어낼지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바뀔 수가 있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유한양행은 지금 자리 한 12만 원대 부근에서 얼만큼 잘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탄력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잘 지지하게 되면 일단 바로 어떤 기대감이 확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인데 아니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밑으로 좀 지지받는 구간 쪽에서 대액을 좀 찾아볼 자리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일단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루닛 관련된 쪽에서 어제부터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로슈 디지털 병리 플랫폼 이쪽에서 네비파이 쪽에서 같이 들어가다가 즉 루닛 스코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회사들 것도 두세 개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 적용돼서 움직인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기대감 높고 거기다가 성과를 냈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 탄력들을 강하게 받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두 회사 루닛과 뷰노가 있는데 뷰노가 좀 더 강했던 모습들의 격차를 지금 많이 좁혔다는 쪽으로는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가기에는 저항대가 만만치 않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닛을 바라보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뷰노 쪽에 들어갈 딥카스가 하반기 잘하면 또 FDA 쪽에서 성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오히려 뷰노를 좀 더 챙겨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 에스모 모멘텀 주목해 보시고요. 또 루닛보다는 뷰노를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드론 테마가 장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드론 테마주들 정말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베셀과 네온테크, 제이시언 시스템은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드론 테마주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죄송한데요. 안 살라고요. 네. 늦었어요? 네. 관련된 쪽에서 뭐 이제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종목적으로는 움직이는 종목들은 있다고 하는데 지금 DJI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세계 시장 점유율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큰 회사인데 이를 이제 미국이 막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 특히 한국 업체들이 그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뭘 하겠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위상을 갖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고요. 이쪽 시장은 나머지는 거의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브랜드와 다양한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미국의 그동안의 빈자리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좀 실질적인 수혜가 좀 별로 없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시장에서 움직이는 작은 섹터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눈길이 가는 거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인데 약간 항공 부품 쪽과 같이 연결시켜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주 잔고가 올해 최고이기 때문에 변화가 조금씩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이 강한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따라가는 매매는 의미가 없다라는 쪽에서 눌림목 들어오게 되면 한번 보겠다는 입장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반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올랐는데 오늘 우리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의 흐름이 지지부진합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2% 넘게 밀리고 있고요.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1차트를 열어보시면 주가가 작년 11월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건데요. 이주연 대표님, 삼성전자 주가만 유독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좀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7월까지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8월 이후로 8월 뭐 초 월요일 그 블랙 먼데이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거의 뭐 현물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그 매도 물량이 전부 다 좀 이제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개인들이 좀 매수를 받아준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좀 제한돼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계속해서 좀 밑으로 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외부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이라던가 대외적인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은 일단은 좀 매도를 하고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어떤 심리가 좀 반영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추석 이후에 그리고 FOMC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잡힐 걸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이 어느 정도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66,000원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지지를 잡아줬던 그런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지 일단 1차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좀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리포트들을 보면은 목표가가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일주일 전 그리고 며칠 동안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특히 삼성전자의 업황이라던가 반도체 업황이나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혀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목표가가 하향 조정됐다라고 해서 뭐 사실 뭐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이제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투심을 좀 위축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업황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PBR이 한 0.8배에서 0.9배 사이에 좀 위치를 하면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좀 저평가 구간이라는 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같이 좀 반등을 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어느 정도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은 엔비디아의 블랙엘 생산이 언제 될 건가 요거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멘텀이 언제 나올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66,000원 구간에서 자리 잡는지 1차적으로 그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쪽은 과매도 구간인 건 맞기 때문에 언제쯤 빠르게 회복력을 보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하락이 있다면 당연히 또 상승하기 마련이잖아요. 김민수 대표님. 네? 여전히 강했던 뭐 AI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는 또 그동안 소외받고 있었던 레거시 반도체가 이번에는 빠르게 또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의견이 조금 나뉘고 있거든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삼성전자가 66,000원대를 찍고 있는 이 와중이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까지 참 내려와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싸다고 해서 샀는데 산 다음에 싸긴 싸죠. 샀는데 그만큼 반등폭이 세게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저하는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봤었을 때 지금 아마 시장에서 거의 어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대로 나머지 다 올라가는데 혼자 못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강하게 시각들이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난 7월달, 8월달에 보여줬던 디램 현물 고정거래 가격들이 고점에서 약간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여파들을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좀 불안하게 보고 있다라는 쪽인데 그럼 다른 거 없습니다. AI를 관련된 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PC 수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 수요 이런 어떤 IT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변화와 함께 디램 가격들의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시장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일단 싸긴 싼데 먼저 들어가느냐 이거는 좀 다른 시각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입장으로 AI 반도체, 뭐 레거시 반도체 모두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여기서 싸니까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좀 전후좌우를 좀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만약에 산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여전히 후공정 쪽에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쪽을 더 먼저 챙기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AI 관련된 쪽에 또 기대감이 좀 위축됐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그쪽이 먼저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를 좀 챙기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후공정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초롱님이 유튜브 채팅창에 어쨌든 글로벌 머니는 지금 한국 시장을 좋게 안 보는 건 확실한 것 같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 안에서 또 수익의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를 찾고 계시는데 저희가 VS를 붙여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상반기 증시를 주도했던 K뷰티, K푸드 소비재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뭐 경기 침체와 무관한 업종으로 또 화장품과 음식료가 꼽히잖아요. 화장품은 특히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K뷰티 혹은 K푸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둘 다 사면 안 될까요? 꼭 다 좋게 보시는 꼭 거예요? 반반 뭐 이럴 필요는 그런 없을 것 것도 같아요. 좋아요. 예. 반반 그리고 무 많이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화장품은 이게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성장주의 개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그래도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이 맞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년까지 기대해서 어떻게 라면 특히 이제 삼양식품의 밀양 2공장의 성과를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흔들릴 때만은 삼양식품도 돼가는 게 맞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당연히 이제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쇼핑 시즌이 되고 있다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또 광군제 이런 쪽에서 있다 보니까 그를 위해서 나오는 변화 그리고 또 8월달 수출이 생각보다 잘 견뎌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재고 확충하는 과정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9월, 10월 여전히 수출은 여전히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저희가 이제 기회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수출 데이터가 나올 때 11일 데이터 그리고 20일 데이터가 나오는데 당장 내일이 이제 10일짜리 데이터가 나오면서 약간 또 생각보다 좀 주춤했다 그러면 시장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이용해서 오히려 그런 작은 데이터 나왔을 때 흔들릴 때를 기회를 삼는다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음식료 쪽에 라면 쪽에 삼양식품 정도만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화장품을 꼽겠지만 그래도 지금 K푸드 내에서는 삼양식품도 괜찮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하락장에서 견조하게 움직여줬던 방산과 조선 섹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는 좀 아쉽게 조정이 들어오곤 있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 어디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우리 이주연 대표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섹터 모두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어디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봐야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아까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조선 쪽 좋게 보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이주연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반반을 하고 싶은데요. 근데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좀 눌려있는 조선주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대 신조선가 최고치가 191포인트였었는데 지금 188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3포인트도 채 안 되게 지금 격차를 좁혀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업황 자체가 이미 사이클적으로 긍정적인 사이클로 이미 들어섰다라는 거는 사실 일단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고요. 다만 좀 조선주에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선주가 아무래도 헤비테일 산업이다 보니까 워낙에 이 사이클 자체가 깁니다. 그리고 호흡이 좀 느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향상 내가 좀 잘 맞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조선주들은 좀 긍정적인 그런 수급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이제는 좀 별로 없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IMO에서도 계속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어떤 수요를 높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지금 수주한 내용들을 보면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중연료 추진선이죠. 이 선박 수주 비율을 보면은 1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90% 이상의 어떤 교체 수요를 지금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수주 모멘텀도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판단을 했을 때 조선주들은 좀 눌렸을 때 담아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주연 대표님도 방산과 조선 둘 다 담으면 참 좋겠지만 이 둘 중에서 꼭 골라야 한다면 조선 쪽에 수준 모멘텀을 얻고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생쇼 4가지 이슈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한 1% 가깝게 12시 시작보다는 조금 더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후장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김민수 대표와 이주연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